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이번 시간에는 모성간호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성 생식기와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였으니 반복해서 청취하신다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여성의 생식기와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에는 난자와 정자가 있는데 난자는 난소에서 생산이 되고 수명은 12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정자는 고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수명은 질내에서는 4시간에서 8시간, 자궁 내에서는 3일 정도입니다. 태아의 성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정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배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란은 난자가 매월 복강 내에 배출되는 것으로 배란을 하게 되면 기초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4일간입니다. 월경이란 배란 후 약 14일 후 자궁 내막에 기저층만 남기고 박리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인데요. 배란과는 반대로 기초체온이 하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의 변화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경 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로겐, 생식샘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정은 최근과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난간의 팽대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게 됩니다. 수정란은 22쌍의 보통 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인 즉 46개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착상과 입덧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착상은 수정 후 7일에 걸쳐서 자궁각 내에 착상,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럼 입덧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임신 6에서 12주 사이에 구역과 구토가 발생이 되고 그 이후인 4개월부터는 체중 증가가 있게 됩니다. 입덧 완화를 위한 방법이 과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마른 비스켓을 아침에 일어나 누운 자리에서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외부 생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해부도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치구는 치골결합 상방에 위치하고 있고 견고하고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음수는 볼두덩에서 회음부까지 양측 앞뒤로 길게 뻗어 있는 두꺼운 주름입니다. 소음수는 대음순 안쪽에 위치하고 지방조직과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음액은 여성의 발기조직으로 남자의 페니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질입구주름, 즉 천여막은 여성 생식기의 내외부를 경계하는 곳으로 질구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 외부 생식기관의 예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음은 사람의 음부와 항문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며 질입구는 요도구 밑에 있는 약간 큰 구멍으로 입구는 질입구주름, 즉 천여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생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과 과거에 걸쳐서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오른쪽에 해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은 신축성과 잔주름이 있으며 월경 배출, 성교, 산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세균인 유산강균이 존재하고 있으며 질강의 내용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궁입니다. 자궁은 방광 뒤 직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는 체부라고 하고 하부를 경부라고 하며 체부의 맨 윗부분은 저부라고 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일정한 변화가 있게 되며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난관은 난소와 자궁 사이를 연결하는 관으로 자궁의 윗부분에서 양쪽으로 자궁 가까운 편에서부터 간질부, 협부, 팽대부로 나누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 순서를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자와 정자의 통로이기도 하면서 수정란 운반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소입니다. 난소는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을 분비하여 성기의 발육과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고 임신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신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기계의 변화는 최근과 과거에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질은 혈관 분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색깔이 자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부드러워지게 되는데 6주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체득증후라고 합니다.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질 분비물의 색깔은 전보다 희어지는데 유산광균의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상피의 당원, 즉 글리코젠이 많아져서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 잘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경부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요. 임신 8주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굿델징후라고 합니다.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 역할을 하는 점액 플러그를 형성하게 되고 자궁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비임신 시에 비해서 20배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추 만곡으로 유통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편안한 자세로 자고 나면 사라집니다. 자궁 저부는 임신 40주 중 36주가 되면 검상돌기에 이르게 되고 가장 높이 올라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후 자궁이 분만할 준비가 되면서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 쪽으로 내려와서 일어나는 현상인 가벼워짐, 즉 하강감이 발생합니다. 난관은 임신 동안 더 길어지고 정맥 혈관이 3배 정도 확장됩니다. 난소는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배란은 중지되지만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은 임신 8에서 10주까지 분비되고 중반기 이후 황체가 쇠퇴됩니다. 유방은 커지고 민감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에는 유륜 주위의 2차적 유륜이 분홍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몽고메리 결절이 생깁니다. 이것의 기능은 피지선이 비대해져서 유두를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유두와 유륜 착색이 생기게 되며 임신성과 정맥, 우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6주 말이 되면 전초유가 나오게 되고 임신 말기에는 진한 초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궁 내 혈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길어지고 구불구불해져서 정맥혈을 많이 보유하며 자궁 혈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하강할 것을 막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변화로는 앙화의 시 하대정맥이 눌려지면서 앙화의 저혈압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혈압이 떨어지고 졸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20주 이후에 혈압이 상승한다면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고 철저한 산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혈액량은 임신 기간 동안 1500ml가 증가하게 되는데 혈색소가 증가하지만 혈장량, 즉 액체의 양의 증가폭이 더 커서 일시적으로 가성빈혈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심장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내과 의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계통의 변화는 자궁의 증대로 횡격맥 상승으로 폐 잔류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4주 이후가 되면
기존 흉식 호흡을 하던 것을 복식 호흡으로 호흡 양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계는 소변의 흐름도 느려지고 정체가 되면서 비뇨기 감염이 일어나기 쉽게 되고 소변에 당이 배출되기도 하게 되는데 임신 당뇨병을 염두에 두고 당 내성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광의 용정은 기존 500ml에서 1300에서 1500ml로 증가하게 됩니다. 커진 자궁에 방광이 눌리고 요량이 증가하므로 빈뇨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장계의 변화입니다. 임신 초기 식욕 감퇴로 구역과 구토가 발생하게 되고 잇몸 출혈이 발생합니다. 위나 장의 운동이 저하되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식도로 위 내용물이 역류되어서 속쓰림, 즉 가슴 아리를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운동의 저하로 변비가 오고 커진 자궁으로 치질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커진 자궁으로 골반 신경이 눌려서 감각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요통과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쉬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근골격계의 변화로는 복직근이 약간 벌어지고 임신 7개월경이 되면 배꼽이 나오게 되며 배가 불러지면서 평형 유지를 위해서 가슴 부위가 뒤쪽으로 젖혀지게 됩니다. 피부계의 변화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하지방 증가와 유두 및 유륜, 액화, 그리고 외부 생식기의 착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부 중앙 착색인 흑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인부는 3개월, 경산부는 3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분비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과 과거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용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인 HCG는 혈액이나 소변으로 임신의 반응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호르몬입니다. 태반 락토겐은 태아가 남아일 경우 테스토스테론치를 상승시켜 태아의 성분할을 돕고 입덧과 관계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라이올의 양을 측정하여 태반의 기능 및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황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은 임신 시 자궁 근육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조산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갑상샘과 부갑상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임신 후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갑상선 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신은 알도스테론의 분비 증가가 발생하면서 황체 호르몬의 증가로 소디움, 즉 나트륨의 배설이 억제되게 됩니다. 췌장의 변화로는 태아 성장 발달을 위해서 탄수화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의 분비도 같이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인슐린이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체중 증가가 있게 됩니다. 임신 초기에는 3개월 동안 1.5kg이, 이후에는 한 달에 약 1.5에서 2kg씩 증가하게 되는데 주당 몸무게의 변화를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몸무게의 증가량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11에서 12kg이 증가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수분 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임신 후반기 수분의 축적이 있을 수 있게 되고 만약 7리터 이상의 과다한 수분이 축적되게 되면 하지나 외부 생식기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태아의 발육과 부속물을 형성하고 모체의 자궁과 유방 증대를 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만 시의 출혈이라든가 유즙의 분비, 산후질 분비물 배설로 인한 단백질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축적이 있게 됩니다. 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사고체 여과율이 증가하는데 당의 제흡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태반에서 나오는 태반 락토겐이라든가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등에 의해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사는 임신 3개월부터 축적이 되어서 임신 말기 현저하게 지방 축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질과 비타민의 대사를 보면 칼슘과 인, 마그네슘과 철은 태아의 발육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배설은 감소하게 됩니다. 소디움인 나트륨의 배설 감소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의 진단 기간, 약물 투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의 진단은 가능한 징후와 절대적, 확정적 징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섞어 놓고 절대적 징후를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에 가능한 징후를 살펴보면 월경이 중단되거나 입덧, 복부의 증대, 태아의 윤곽 촉진, 자궁의 유연성이 증가되고 임신 반응 검사로 가능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100% 절대적으로 확定적인 징후로는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태아 심음의 청취라든가 태동,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신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임신의 지속 기간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280일, 즉 40주간입니다. 분만 예정일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가 과거에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요.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최종 월경 월수에 9를 더하고 일수에 7을 더해야 되는데 만약 월수에 9를 더했는데 12가 넘었을 때에는 최종 월경 첫날에 월수에 3을 빼고 일수에 7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이렇게 마지막 월경일이 2025년 6월 20일에서 25일이다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만 예정일을 구하라고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공식에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다가 9를 더하게 되면 15가 됩니다. 15가 되면 12를 넘게 되기 때문에 월수에서 3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6에서 3을 빼면 3월이 되고 해가 바뀌겠죠. 그럼 2026년 3월이 되고 시작하는 날인 20일에다가 7을 더하게 되면 27일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약물 투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체로 투여된 약물은 주로 단순 확산에 의해서 태반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임신부에게 약물 투여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정 후 9주까지는 여러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형 발생 가능성을 주의하면서 약물 투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 문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산정관리에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철저한 임산부의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자녀 출산과 분만 후 합병증이 없이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시기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늦어도 16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매독이 임산부에게서 태아에게 감염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정관리의 목적을 살펴보면 안전한 분만 및 산후 건강보호, 육체적, 모성 사망의 저하가 목적이 되어 있고 태아 측의 목적은 저체중 출생아, 자산, 유산 등 신생아의 사망률을 저하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정관리를 어떻게 정기 건강 진단 받아야 할까요? 최근과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정기적인 산정관리의 주기는 임신 초기에서 7개월까지는 매월 1회, 즉 4주에 한 번 실시해야 되며 임신 8, 9개월에는 월에 2회, 즉 2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후 분만까지는 월 4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정관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부 산전 진찰 시 매번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중 측정, 임신 고혈압과 임신 중독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단백뇨나 당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압 측정 및 목부 청진 및 촉진을 하게 됩니다.
임신부의 정기 진찰 시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었다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방문 시에는 여러 검사들을 해야 하는데요. 산모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색소, 혈액형의 항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 빈혈 검사, 풍진항체 검사, 비형 간염 검사, 매독 에이즈 반응 검사, 자궁 경부암, 자궁 경부 질세포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 기간 동안에는 혈압, 몸무게, 태아 심박동, 소변 검사, 정기 검진 때 주기적으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11주에서 14주 사이에는 통합 선별 검사로 1차 혈액 검사 PAPP-A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한 목덜 및 투명대 검사, 태아 DNA 선별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모 생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24년 상반기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5주에서 20주 사이에는 태아 염색체 이상, 다운 증후군과 같은 선별 검사를 위해 쿼드 검사 또는 통합 선별 검사 2차를 실시하게 되고 양수 검사를 선택적으로 합니다. 20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임시 중기, 정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로 그리고 빈혈 검사를 실시하며 28주에는 RH 음성인 경우 면역글로빈 주사를 함으로써 태아 저가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7주에서 36주에는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고 32주 이후에는 태아 성장 및 태아 안녕 평가를 위해 초음파 검사 혹은 비수축 검사, 태동 검사 등을 임산부와 태아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건강 진단으로는 건강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병력, 과거 병력, 가족력, 월경력, 상과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질검진은 분만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 밖에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임신 3개월 이내에는 촬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형아의 발생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심전도, 혈액 및 심장,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혈액형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가 되는데요. 헤모글로빈, 즉 빈혈 여부 검사, 그리고 매독의 유무 확인을 위한 바사만 검사 및 VDRL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 진찰이나 부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파파니콜로우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자궁 경부 질세포 검사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자궁 경부 질세포의 표발음 표본 검사로서 자궁 경부암 진단을 위한 생식기 검진입니다. 대상자 준비사항으로는 질경, 면봉이나 브러쉬, 슬라이드, 장갑 등을 준비해야 하고 골반 내진 자세, 즉 세서기 또는 절서기를 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밖에 질경 삽입 시 이완하도록 도우며 소변을 보도록 하여 방광을 비워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검사 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질세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부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시험 문제와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신 중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질출혈이나 복통, 얼굴 및 손가락에 부종이 있다거나 심하고 계속적인 두통, 침침하고 몽롱한 시야, 계속적인 구토, 오한과 열, 갑자기 흘러나오는 질 분비물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부의 태반 위치를 확인하고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변을 참게 하여 방광이 충분히 팽만이 되면서 장을 골반 밖으로 밀어내고 치골 뒤에 있는 자궁을 올려 초음파가 잘 통과해서 태반 위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산부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의 골격 형성과 모체의 치아보호를 위해서 칼슘 섭취를 증가시켜야 하고 충치는 임신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장 및 완화제, 변비약, 하제는 구충제 등의 사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감염 우려로 통목욕을 금지해야 합니다. 고단백과 저지방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평상시와 같은 적절한 운동, 그러나 체중이 5kg 늘었을 경우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운동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부종 시에는 다리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에 유의를 해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으로 된 속옷을 입되 자주 빨아서 갈아입고 너무 긴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하루에 8에서 9시간을, 휴식은 낮에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 여행 및 무리한 장거리 보행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입덧은 임신 6에서 12주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인 비스켓, 토스트를 소량 섭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른 음식과 3000cc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과식은 금해야 합니다.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골반 내진 자세에 절석이를 취해야 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한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임신 말기 임산부는 소듐인 나트륨이 제한되도록 해야 하며 임신이 진행되면서 혈액량의 증가로 철분이 특히 더 요구가 됩니다. 임신 말기 욕주로 이동 시 무게중심이 변하여 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목욕은 삼가해야 합니다. 유방보호는 경산부의 경우 임신 후반기에 실시하게 되고 초임부는 임신 5개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유두를 단련시키고 알맞은 브래지어로 지지해줘야 합니다. 유방 세척 시에는 중성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함몰 유두는 미리 간호하여 수유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방 세척을 할 때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피지가 모두 제거되어 유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엽사는 적혈구 생성을 위해 필요하게 되고 결핍 시에는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태아 성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임신 말기에는 오래 쭈그리고 앉아서 활동하지 않아야 하고 손이나 눈 주위에 부종이 있으면 요검사를 해 봐야 합니다. 보통 부종은 하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손이나 눈 주위에 부종이 있을 정도면 수분 축적이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될 경우 태아에게 크레틴병이 발생하여 성장 지연과 함께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신 말기 시 정맥류의 자가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리와 외부 생식계 부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만이나 중력, 배변 시 힘주기 등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간호 내용을 살펴보면 트렌들렌 부르크 자세, 즉 골반 고이를 2에서 5분 정도 취해주고 취침 시 다리를 올려주며 낮에 일할 때 신축성이 있는 탄력 양말이나 붕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몸을 조이는 의복은 피하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오래 서 있는 것을 삼가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의 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신 전반에 걸쳐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 아닌 불편감으로 변비가 심할 경우 증대된 자궁으로 인해서 치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 내용을 살펴보면 수분은 하루에 3000cc 이상 섭취를 하게 되고 야채 등 셀룰로스,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관장, 완화제인 변비약, 광유, 미네랄 오이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완요법과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편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속쓰림인 가슴앓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육모 생식센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의 연동 운동의 장애 등으로 임신 4에서 6주에 생겨 12주경 사라지게 됩니다. 위의 공복 상태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기름지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크래커, 비스킷 등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 콜라, 따뜻한 우유, 차 등이 도움이 됩니다. 구역과 구토는 태아를 위한 증상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임신 중기의 속쓰림인 가슴앓이에 대해서는 24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으로 인한 위장관 운동의 저하와 연동 운동의 역류, 그리고 자궁의 위를 압박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호 내용으로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히며 우유를 소량 마시고 가스 형성 식사 또는 지방성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고 껌 씹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나비 자세, 발바닥을 마주 대고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의 부속물에는 임신으로 인해 태아와 함께 태아가 자궁 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속물이 있게 되는데 난막, 태반, 탯줄, 즉 최대 양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면 난막은 자궁 내에서 태아를 싸는 난막으로 외축으로부터 탈락막, 용모막, 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탈락막은 모체 측에서 생기는 것이고 용모막은 양막을 둘러싸고 있으며 탈락막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양막은 내부의 막으로 반들반들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태아면과 탯줄을 싸고 있습니다. 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된 부위로부터 시작하여 모체 측의 탈락막과 태아 측의 육모막이 하나가 되어 태반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3개월에 형성됩니다. 무게는 500g 정도로 태아 체중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기능은 태아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모체로 보내고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대 동맥 2개와 제대 정맥 1개가 양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기능은 태아에게 혈액 및 영양을 운반하여 주고 태아로부터 생긴 노폐물을 모체로 옮겨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궁 내 또는 분만 시에 제대가 압박당하면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분만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수는 양막 공간을 채우는 액체로서 모색 투명한 액체이지만 후반기가 되면 태지나 솜털 등이 포함되어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게 되며 평균 600cc 정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기능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며 난막과 태아 체부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며 분만 시 산도를 깨끗하고 윤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양수 색깔이 검거나 암록색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아에게 산소 결핍이 일어나면 항문 조인근이 이완되면서 양수내로 태변이 배설되는 것으로 이때에는 긴급하게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